안녕하세요. 최근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. 이번에 힙토클럽에서 북토크가 있었는데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이참에 다시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다시 읽으려고 제가 그 책을 기록해두는 어플이 있는데 언제 읽었는지를 보니까 2022년 9월에 읽었더라고요. 그때 유튜버 겨울서점에서도 이 책을 추천하고 이동진 작가도 추천을 하고 많이 핫했던 책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책이 재미있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큰 틀만 기억이 나고 이 책에 몇몇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세세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참에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읽어보게 됐습니다. 근데 끝까지 읽고 나서는 내가 이 책을 왜 재미있게 읽었는지 알겠다. 그런 생각도 들고,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었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고, 다시 읽어봐도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책을 되게 열정적으로 읽던 시기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책이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돌아 서술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조금 그 흐름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되게 열심히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봤어요. 이 저자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근데 아버지는 그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말, 희망적인 말을 두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. 의미는 없어. 신도 없어.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. 내세도, 운명도, 어떤 계획도 없어.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.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.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시 어린아이였던 저자는 굉장한 충격을 먹습니다. 저자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. 7살의 내게 그날 폐부에서 회오리치던 차가운 느낌을 말로 옮길 수 있는 언어는 없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뭐하러 해? 학교엔 왜 가? 뭐하러 종이에 풀로 마카로니를 붙이는 건데? 그런 혼란이 있던 시기에 자라면서 언니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행동들, 예를 들면 현금 출납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거나 허둥거리고 좀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언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본인의 속눈썹을 뽑는 그런 좀 이상 행동을 보이던 시기에 아버지가 언니한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던 거죠. 아버지가 언니한테 행하는 그런 폭력을 보면서 아버지가 본인이 말했던 타인은 중요하다라는 본인의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시기에 그래서 자살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을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. 언니는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저자는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둘 모두에게 지친 것 같았다라고 저자는 표현하는데요. 아버지 실험실에 걸린 다윈의 인용구에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게 자신을 꾸짖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. 네가 그 장엄함을 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다가오기도 했던 거죠. 그 이후에 대학을 가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 둘은 연인이 되고 브루클린에서 함께 살면서 그때 처음 아마 안정감이라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.
그렇게 그 남자와 7년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이 저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. 어떤 한 소녀를 보고 성적인 욕망이 생겨나서 스킨십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고 이 일을 나중에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둘은 완전히 이제 사이가 끝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아마도 그 소녀는 그냥 한순간의 욕망 같은 거였고 이 남자를 정말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학에서 만난 남자다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멀어지고 본인이 가족들도 피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성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3년간 편지를 보냅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끝도 없는 우울감에 빠져들어갔잖아요. 그러다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. 이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수집하고 그 최초에 수집한 표본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에 그 열심히 모아놓은 표본들이 다 바닥에 흩어지고 깨지고 표본과 짝지어놓은 그 이름들이 마구잡이로 다 흩어져 버렸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데이비드가 좌절하거나 거기서 그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표를 물고기의 실로 꿰매서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름표를 물고기 표본에 꿰매는 작업을 한 거죠. 그래서 저자는 이 사람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? 이 사람을 파헤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파헤쳐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되게 흥미로워요.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세웠고 어떤 훌륭한 일들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힘으로 스탠퍼드 초대 학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제가 예전에는 읽은 책들을 막 자세하게 정리해 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 세부 내용 같은 거는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여기 나오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우생학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제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우생학에 대한 내용을 잊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오랜만에 읽으니까 다시 또 그 부분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읽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우생학 외에도 이 데이비드에 대한 이 사람의 생애에 정말 놀랍고 좀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자가 이렇게 열심히 데이비드에 대해서 파헤친 결과 알게 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자는 거기서 다시 또 질문에 빠집니다. 어릴 때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던 그가 왜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말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?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.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변한 걸까? 그 답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 저자는 이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. 데이비드가 많은 역경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이고 일종의 또 자기 기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자기 기만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게 어쨌든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되게 잘 살아요. 주변 사람만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지. 그래서 자기 기만,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게 이 데이비드를 보면은 나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고
어쨌든 데이비드도 결국에는 본인이 달성한 그런 업적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나쁜 걸까? 전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저자도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는데 결국에는 그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기만이 긍정적인 환상을 심어주고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라는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저자가 내린 결론은 물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 거기에 도달하는 것만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널 시야 바깥에 좋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저자의 이야기랑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요. 이 사람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처음 보실 때는 아무래도 엥?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?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각 챕터를 보실 때 간략하게 조금씩이나마 키워드 같은 거를 정리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왜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자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파헤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읽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정말 재밌어요. 두 번째 읽는 건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막 이제 뭔가를 옛날에 봤거나 읽었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막상 또 읽어보면은 아, 이런 내용도 있었지 하면서 많이 까먹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되니까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는 좀 더 새롭고 깊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